여러분, 오늘 영상은 그 어떤 영상보다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대책들, 솔직히 어떠셨나요?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경매를 도와주겠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LH 임대주택에 살게 해주겠다. 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무엇입니까? 내 피 같은 돈, 그 생돈 수억 원이 공중에 분해됐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됐고 내 돈은 언제 돌려주냐는 말이 목끝까지 차오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이 금기어 같았던 직접적인 손실 보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31일 발표된 따끈따끈한 추가 경정 예산안, 그 속에 숨겨진 279억 원의 비밀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내가 대상자인지 단 10초 만에 확인하는 법. 둘째, 내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꽂히게 될지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셋째, 국회 통과 직후 남들보다 먼저 신청하기 위해 지금 당장 서랍에서 꺼내야 할 서류 리스트. 15분 뒤 여러분은 막막했던 절망이 아닌 구체적인 탈출 전략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도대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이번 발표의 핵심 키워드는 최소 보장제입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그 단어가 정책에 반영된 겁니다. 기획예산처 발표를 정밀 분석해보면 이번 예산 279억 원은 단순히 상담비나 행정비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직접 채워주는 구제금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서는 보증금 5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세 사기 피해 가구의 약 80% 이상이 이 구간에 몰려있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설계죠. 만약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이 5억 100만 원이라면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안의 직접 보전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5억 원 이하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최소 보증금의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왜 혁명적인 일이냐고요? 기존에는 국가가 피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철저히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드디어 인정한 셈입니다. 화면 보증금 구간별 수령액 테이블 제시. 자, 화면을 보세요. 보증금 1억이면 3,300만 원, 보증금 3억이면 1억 원, 보증금 5억이면 약 1억 6,600만 원. 여러분의 통장에 이 금액이 찍힌다고 상상해보세요. 물론 전체를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이었던 희망이 33%의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재기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나?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행정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번 보증금 보전 대책에는 세 가지 거대한 문턱이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279억 원은 남들의 축제일 뿐입니다. 첫째, 피해자 인정의 문턱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으셨나요? 최근에도 매달 수백 건이 추가 인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사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의성 입증이나 대항력 요건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번 직접 보전을 받으려면 이 공식 타이틀이 필수입니다.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구청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둘째, 선순위 채권과의 싸움입니다. 정부가 13을 보전해준다고 할 때 이 돈이 여러분의 손에 직접 현금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경매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정산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은행 같은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채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우선 지급 원칙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기존 지원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이미 긴급주거 지원을 받았거나 저리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 나는 이미 혜택을 받았으니 안 주겠지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추경안은 손실 보전입니다. 즉, 빌려준 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갑자기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직접 돈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삶의 의지를 잃고
무너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노동력 상실과 복지 비용 증가라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279억 원을 써서 피해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입장에서 가성비가 더 좋다는 판단인 거죠. 또 하나는 예방 대책의 한계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예방책을 내놔도 이미 터진 깡통 전세 사건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매달 수백 건씩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당장 수술비 현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겠다는 절박함이 정치권에 전달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건 추경안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제안한 기획서일 뿐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금액을 깎을 수도 혹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에 댓글을 달고 관심을 두고 조회수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국회에서 이 예산이 1원도 깎이지 않고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잡한 얘기는 치우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해드립니다. 펜 꺼내서 메모하세요. 스텝 1. 서류의 정당성 확보.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서, 입금 내역서, 그리고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한 곳에 모으세요. 특히 허위 임대차 계약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번 보증금 보전은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겁니다. 나 진짜 피해자 맞다는 걸 서류로 완벽하게 준비해 두세요. 스텝 2. 내 예상 금액 계산기 돌려보기. 내 보증금의 33%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 그 금액으로 내가 어디까지 제기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플랜을 짜보세요. 월세 보증금으로 쓸지 아니면 기존 대출을 갚을지. 목표가 뚜렷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스텝 3. 로컬 커뮤니티 결속. 혼자 싸우면 지칩니다. 각 지역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가입하세요. 정부의 세부 지침은 공식 발표보다 커뮤니티 내 정보 공유가 더 빠를 때가 많습니다. 이번 279억 원 예산의 집행 방식이 선착순이 될지 피해 정도 순이 될지 그 고급 정보는 그곳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뒤 많은 분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왜 그 집을 계약했을까? 아니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구조적인 허점을 방치한 사회와 시스템의 잘못입니다. 국가가 이번에 보증금 3분의 1을 돌려주겠다고 나선 것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뒤늦게나마 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279억 원의 예산은 여러분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권리입니다. 1억 6천만 원, 3천만 원. 누군가에겐 큰 돈이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부족한 돈이겠지만 이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종잣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그리고 주변에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